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업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먼저 박하윤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박하윤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천재교육에서 총판 영업이 가능한 영업관리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경력 3년 이상의 총판 영업 유경험자여야 하고요. 학원 대상 교재 영업이 가능한 분으로 모집 기간은 2월 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아워홈에서 외식 R&D 경력사원을 수시 채용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호텔조리학과 전공을 우대하고 메뉴 개발 경력 7년 이상으로 주방 운영의 기본 구조와 주방 운영 경영을 이해하는 분들이라면 2월 10일 일요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산 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서 부속의원 임상병리사를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로 병원과 의원, 기업 근무 경력 2년에서 3년 차 이상으로 전문학사 졸업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2월 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투스 교육 주식회사에서 온라인 콘텐츠 사업본부 마케팅실 서비스 기획팀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4년제 학상 이상의 동종업계 근무 경력이 3년에서 5년이어야 하고요. 엑셀 PPT 활용 능력이 중급 이상이고 고등교육시장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2일 화요일까지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박하윤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바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 또 비버의 송기덕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종태 회장님 이제 설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명절도 이제 앞두고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명절 앞두고 좀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신다면서요? 그 명절 준비를 하는 것 때문에 바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절이 워낙 이제 그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앞서서 하는 것들인데 우선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쭉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같이 물론 요즘 체육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심석희 뭐 사태부터 시작해서 심석희 선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업계에도 또 벤처,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이제 지원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스포츠 개발원에서 그걸 주관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제 그 업무가 옮겨져서 진흥공단하고 같이 그 각 지역에서 거점이 이제 있어요. 대학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충남대 광주에는 조선대 이렇게 대학교들이 거점이 돼서 스포츠 산업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지원 기관들을 저희가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스타트업들하고 얼만큼 또 많은 교류를 하면서 잘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잘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IT와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산업들하고 굉장히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스포츠라는 이제 틀에 갇혀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를테면 무슨 골프나 아니면 무슨 탁구나 이런 종목별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 운동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지금 많이들 스타트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IT와 접목하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과 접목하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확장해서 하면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지원 기관들이 좀 이렇게 안내도 하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가 이제 그런 거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역할들에서 좀 미비한 점이 보여서 지적을 좀 하고 개선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이관돼 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매번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이긴 하지만
저희가 투자 이제 퍼레이드. 투자 퍼레이드 행사를 매달 했었는데 이번 1월 달은 아쉽게 한 달 예. 저희가 정말 6년 만에 쉬어가신다고. 처음으로 쉬어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기존에 하던 장소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장소도 바꾸고 형태도 바꾸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장소에 대한 확정이 저희가 이제 좀 늦어져서 한 달 쉬었는데 2월 달부터는 지금 뭐 아주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 그 공덕동에 있는 서울 창업 허브라고 있어요. 그 SBA라고 서울산업진흥원인데 서울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고 예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이제 그 공덕동에 그 자리에 있었다가 지금 지방 이전하면서 그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 공간도 넓은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창업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이제 바꿔놨고 네. 꽤 몇 년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 공덕동에 있는 서울 창업 허브와 지금 긴밀하게 그 행사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요. 아마 명절 전후 되면 확정이 되고 명절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장소나 행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역시 뭐 일단은 기본적인 포맷은 저희 엔젤클럽 53개 엑셀러레이터하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그다음에 또 창업 전문 기관들이 참여해서 창업하신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고 싶거나 희망하시면 저희 그 퍼레이드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발표 현장에서 투자자들이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있다가 끝나고든 아니면 뭐 지나서라도 그 아이템을 계속 연결하고 찾고 해서 투자까지 연결해가는 그런 이제 저희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스타트업이시라면 한번 발표하는 기회 또 투자 받을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요. 또 자금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뭐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 조합이나 이제 조합들도 많이 있으니까 투자 조합에 출자를 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신사업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이런 투자 퍼레이드라는 행사와 함께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비버의 투자 전망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버의 송기덕 대표님을 좀 만나볼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버 대표 손기덕이라고 합니다. 비버는 위치 기반 모바일 음료 미리 주문 결제 플랫폼입니다. 네. 공유자와 구매자가 따로 구분 없이 판매와 구매가 동시에 가능하게 해서 서로의 위치 정보를 통해서 서로를 매칭하고 자유롭게 주문과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네. 플랫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제 모바일 음료를 미리 주문해서 이제 결제하는 그 시스템은 사실 그 별다방이라고 하죠. 거기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비버와 그 사이렌 오더에 좀 차이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이렌 오더와 미리 주문이라는 기능성은 같으나 저희 비버는 오픈 플랫폼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판매와 구매가 통합되어 있는 P2P 공유라는 점이 다릅니다. 네. 현재는 공유 경제가 많이 자산 공유, 예를 들면 숙박 공유나 차량 공유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향후 소비 경제에서도 이러한 공유 모델이 스며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버는 이러한 공유 모델을 소비 경제 시장에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첫 단추로 음료, 특히 카페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설명만 들으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비버 앱 구동하시는 걸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 번만 그 서비스를 한번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는요, 그 결제와 미리 주문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네. 저희는 이제 가맹과 등록이 필요 없이 어떤 분들이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네. P2P, 개인 간 거래라는 어떤 이 모델 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뭐 다른 그런 절차적인 뭐 규제적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사이렌 오더 같은 경우는 별다방에 한해서만 저희가 주문을 하던 걸 이 네. 비버 어플이 있으면 이제 어느 커피숍이나 네. 근처에 있는 이제 커피숍을 주문을 해놓고 결제를 해놓고 가서 받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이 비버고요. 어플 이름도 비버입니다. 비버하면 사실 동물 이름이 생각나는데 거기에서 따온 이름일까요? 비버는 저희가 음료를 뜻하는 베버리지에서 착안해서 비버로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비버에서 발전해서 B2라는 이름으로 음료 위에도 향후 다양한 소비 시장을 아울 수 있게 조금 더 저변을 넓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버
언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 지인들 분들 중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요새 특히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그분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별다방이나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부가 서비스 부분에서 부족함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사실 작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구축하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네. 생각으로 저희가 비버를 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회사 시작 자체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작년 5월부터 지금 시작을 오,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네. 돼서 네. 열심히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반년이 좀 넘은 업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음료 소비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좀 솔깃한 애플리케이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얻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다양한 스타트업 IT 관련 미디어, 뭐 블로그, 포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그 공유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이 향후 소비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리란 예측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한국 시장처럼 소비자분들께서 전자거래랑 IT 플랫폼에 굉장히 익숙한 시장에서 성공할 거라는 안착할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인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시다가 그 후에 아이디어를 얻으신 케이스라고 보면 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김종태 회장님, 네네. 비버의 음료 공유형 플랫폼 아이디어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우선 플랫폼이라는 개념부터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그 기차를 타러 가면 플랫폼에서 무슨 뭐 노래도 있고 목포에 뭐 이런. 근데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 이게 우리는 이제 IT 온라인에서의 플랫폼으로 이제 접근하고. 그러니까 공유 경제에서의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이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놨겠죠. 정부가 만들 수도 있고 민간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한쪽에는 공급자들이 쭉 아주 굉장히 다수의 공급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또 다수의 수요자들이 있어서 네. 공급자들은 자기가 공급하는 물건을 이 마켓플레이스에 자유롭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또 이쪽 수요자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올려져 있는 수많은 그 공급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자기가 살 거, 고를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그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우리 그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사람들이 직접 팔고 이런 형태였다면 이제는 아주 굉장히 큰 무한의 어떤 그 온라인 공간에서 수요자들은 마음대로 거기서 수요하는 것을 찾아내고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의 예측을 해서 수요자들이 원할 것 같은 모든 어떤 상품들이나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올려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급자가 공급한 거를 수요자가 그걸 수요를 하면서 생기는 그 거래가 생기게 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할 때마다 이제 약간씩의 수수료들이 예. 이렇게 낙수처럼 우리 비 올 때 비 떨어지듯이 눈 떨어지듯이 그 수수료가 쭉 떨어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이제 그 개념을 지금 잡고 있고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에어비앤비 같은 성공사들을 보면 그 집을 갖고 있거나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올려요. 그다음에 그 에어비앤비는 그냥 팔짱만 끼고 앉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자들이 전 세계에서 예, 필요한 사람들이 네. 거기서 올리고 거기서 거래될 거 수수료는 에어비앤비가 챙기고 그렇죠. 이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공유 경제 하에서의 그 이런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공급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수요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지금 그 비버 같은 경우에도 음료에 관련된 거로 특화해서 우리 그 대형 뭐 프랜차이즈들은 자기들 자체 앱도 있고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렇습니다.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작은 규모의 그 커피숍이나 이런 카페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또 해도 사람들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비버 같은 공유 경제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다수의 수요자만 확보를 한다면 네. 충분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또 작은 카페나 작은 커피숍 입장에서도 그 대형 프랜차이즈 못지않게 마케팅도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기덕 대표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해외에서도 일을 좀 하셨던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해외에서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제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과 회계를 네. 전공을 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뭐 보다폰이나 IH 같은 그 오세아니아에서 조금 규모 있는 업체에서 제가 전공을 살려서 일을 네. 하다가요. 마지막에 제가 있었던 그 업체에서 저희가 네. 온라인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보험회사의 시스템을 저희가 엔지니어와 함께 제가 개발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런 IT 쪽에서 이런 UI와 구성 부분들을 많이 익히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시다가 네. 창업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네. 원래부터 창업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저희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스마트폰도 나오고 하면서 많은 근처의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사보다 창업으로 많이 이제 길을 바꾸는 추세였어요. 저 네. 또한 대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창업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좀 경력을 쌓아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좀 네. 그런 컬처들을 익히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제가 경험을 쌓게 되었고요. 제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창업을 계속해서 생각하셨으면 계속해서 좀 스타트업 시장도 주시를 하고 보셨을 텐데 지금 한국에서의 공유 시장은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한국에서 공유 시장은 뭐 숙박과 차량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마저도 규제 문제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었고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뭐 카카오 그 예, 회사에서 카풀. 카풀 업체도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외국 공유 경제 플랫폼들이 역으로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역으로 차별받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정부에서 감사하게도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들을 완화하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시장이라 생각하고요. 또 그 소비자들의 인식에서는 한국 시장은 이미 성인 중 93.7%가 공유 경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고요. 이미 70% 이상이 되는 분들께서 이미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것이 뭐 에어비앤비가 됐든 우버가 됐든 다양한 형태의. 그래서 또한 근데 저희가 아까도 그 김종태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유자가 많아야 하는데 소득을 위해서 공유하실 분들이 63.7%로 사실은 이 조사를 같이 했던 오세아니아, 뭐 유럽, 미국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치로 한국이 매우 아주 전망이 밝은 시장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여기에 이제 활성화시키기 네.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예. 좀 주목해 볼 만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회장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전 세계가 같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그 우리 3차 산업혁명의 지금이 완숙기일 수도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진입기일 수도 있고 이제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어떤 IT 기기나 IT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우리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고 생활의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충분히 인정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우리 VR, AR, 뭐 기타 뭐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그 중에 이제 공유 경제라는 게 있는데 이 공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 한국이 규제가 어떻게 보면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의 문제 같아요.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정착을 못하고 뭐 거의 이제 철수를 했고 카카오 문제도 지금 그 출근 시간대만 이제 공유를 하자는 뭐 이런 부분인데 그 택시 업계의 반발이 너무 극심하고 그다음에 또 그 나머지 그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샌드박스 규제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있으면 먼저 이제 실행을 우리 스타트업들이 먼저 하게 하고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만 우선 허용해주고 그다음에 법이 나중에 뒤따라가서 이제 고쳐서 그걸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고 발표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그 이런 어떤 공유라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분야들 아까 말했던 그 택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처음에는 약간의 숙박업계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예 숙박업계 자체가 에어비앤비에 이제 흡수돼가는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규제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뭐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지켜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 청년 창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뭐 우리 주류, 술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술을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팔고 싶어도 술에 대한 어떤 광고나 홍보,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판매가 안 돼서 이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례들이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유연하게 먼저 우선 해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걸 보완하는 법적인 보완.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환경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걸 먼저 해보도록 해야 되는데 법과 규제 때문에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우리 공유경제나 이런 환경이나 아니면 주류 문제에 있어서도 좀 유연하게 조금 더 규제를 좀 완화시켜가면서 그게 어렵다면 샌드박스 규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공유경제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도입이 시급하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음료 시장에 집중을 하신 이유가 전 일단 궁금해요. 저희가 음료 시장에 집중한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소비 시장의 공유가 이제 다음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을 해요. 공유는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 그러니까 에셋을 뭐 집이 됐든 차가 됐든 그것을 이제 공유해서 수익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쨌든 나중에는 소비재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쓰는 것으로 변하게 됐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한국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을 때 한국에서 뭐 9만 개가 넘는 카페가 있고 폐업률은 굉장히 높고요. 네. 1년에 그 평균 창업비가 1억 2천이나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의 조금 리스크들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장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음료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치 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음료 이제 쉐어링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 시장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존하는 많은 위치 정보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들이나 중개 서비스 시장들은 등록과 표시가 사실은 그 업체에게 달려 있고 수익 구조가 광고에 치우쳐져 있어서 정보의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네. 또한 정보의 양에 있어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포털 업체들을 저희가 따라갈 수 없고 또 개인화된 정보라는 부분에서는 SNS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예. 따라서 소비자가 SNS나 카카오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정보를 찾고 난 후에 거기에서 그 프로세스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실제 필요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결제까지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좀 변화가 시급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의 생각으로는요, 현재 핀테크가 뭐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같이 많이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구매 프로세스에서 핀테크를 통해서 어떤 것이 간소화되거나 이렇게 되어서 인건비 절약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직은 시장에 잘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뭐 키오스크 같이 해서 무인 주문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핀테크와 별개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도 뭐 대기하시거나 줄 서서 카드 대신에 그냥 핀테크로 하시는 게 사실 네. 프로세스적인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편리하고 또 판매하시는 분도 이걸 씀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 방법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적인 부분은 현재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분들 인식에서도 공유 경제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공유 경제가 정말 시장에 잘 스며들게 하려면 사실 공유라는 장벽을 낮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대중분들도 쉽게 리스크 없이 공유를 해볼 수 있고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쉽고 낮은 장벽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비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사실은 뭐 많은 분들 사용하시는 인스타그램은 사실 예전에는 사진 공유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SNS로 작동하진 않았고요. 유튜브도 사실 영상 공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더니 심리스한 소비와 생산으로 나타나는 공유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와 같은 형태로
공유와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실제 재화, 저희는 현재는 뭐 음료에 집중하는 그것들을 개인 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개인이 공유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 취향을 맞춰서 나타나는 형태는 저희가 해시태그나 저희가 그 데이터를 통한 추천 형식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소들을 융합시켜서 또 결제까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사업체도 없으시고 웹포 쓰기도 없으시고 처음에 많은 투자가 없이도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네.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버라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완성이 되진 않은 상태인가요? 네, 저희는 지금 저희가 팀원이 저와 같이 하시는 팀장님과 네 분의 개발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알파 테스트 중이고 저희가 3월이나 4월 초쯤에 저희가 네.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 달려오시고 계시고 아직 완전히 런칭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그 과정 중에 가장 좀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역시 초기 스타트업은 많은 분들이 똑같으실 텐데요. 투자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투자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공유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숙박이나 차량 생각 많이 하시고 그렇죠. 또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운 좋게도 지금은 그게 잘 해결이 돼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비버의 좀 사업 단계가요, 회장님. 완전히 이제 런칭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투자도 좀 약간 부족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이 뭐 누구나 똑같이 이제 겪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데스밸리라고 해서 죽음의 계곡에도 빠지고 또 실제로 통계로 보면 국내는 데스밸리에서 빠져나오는 확률이 뭐 한 20%가 채 안 된다, 뭐 30% 정도 된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통계 자료들이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데스밸리에 많이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는 게 이제 정설이고 그게 우리 창업자들이 가는 과정에서 이제 겪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데스밸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자금일 거고 그게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나 뭐 지원 자금일 수도 있고 민간 투자자들에 의한 투자 자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적기에 받는 게 확보하는 게 이제 생존의 방법이고요. 근데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서비스가 명확해야죠. 우리 그 비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지금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고 실제로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거기서 막 어우러지고 뭐 이를테면 하나의 그 놀이터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 국내 문제가 아니라 뭐 중국이든 다시 호주든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이제 지향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스타트업들 대부분들이 이제 초기에 어떤 정책 자금이나 지원 자금을 정부에서 이제 요즘 많이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지원이 끊기면 바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네. 많이 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단계에서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제 자생력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는 거 그게 아마 우리 그 서비스나 사업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거 비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좀 완성이 돼서 네. 한번 제가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개발 중이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이용자분들도 계실 테고 미래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을 좀 이용해서 비버를 좀 한번 장점을 알리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겁니까? 비버의 큰 강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은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고 편리함에 집중해서 구매랑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지금 시장에 있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조금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좀 실험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소규모 개인 카페분들 뿐만이 아니라 빅카페 사업자분들 예를 들면 꽃집이나 공방이나 뭐 액세서리를 파시는 분들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샵인샵이나 또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미 그 고객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또 다른 새로운 수익 창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송기덕 대표님의 비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김종태 회장께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이 아마 그 마케팅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확보겠죠. 공급자들 우리 그 뭐 작은 규모의 카페나 커피숍들이 우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오늘 방송도 일종의 이제 그런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팀원들 뭐 하시는 노력들 열심히 하시면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관리를 잘하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글로벌까지 갈 수 있도록 로드맵, 마스터 플랜 네. 이런 것들도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좀 완성이 돼서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또 잘 되시면요. 저희 취업이보인데 다시 한번 또 출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비버에 대해서 만나보고 또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